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썬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션 1부터 시작할 건데요. 처음은 출력입니다. 프린트 문 또는 프린트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린트 문을 통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적고요. 괄호를 여는데 여기서는 함수기 때문에 소괄호입니다. 함수는 소괄호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우리가 문자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것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큰 따옴표를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적어도 양쪽으로 콜앱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작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하나가 셀이거든요. 이 셀의 결과가 아래쪽에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코드의 결과는 프린트문,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됩니다. 출력문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할 때는요, 이 실행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윈도우는 컨트롤 엔터 또는 맥은 커맨드 엔터를 누르면 되는데요. 저는 시프트 엔터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요, 시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 셀로 실행한 다음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컨트롤 엔터 또는 커맨드 엔터를 누르게 되면요,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 커서가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다음을 위해서 주로 시프트 엔터를 누르는 편입니다. 지금 시프트 엔터를 누르니까 안녕하세요가 출력되고요. 커서가 다음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숫자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시프트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와 문자 출력할 때 차이점을 보시면요, 문자는 우리가 이렇게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고요. 숫자는 여러분들이 따옴표 없이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프린트문 없이 한번 문자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딴짓은 아래쪽에 하나만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Shift 엔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콜앱은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프린트문 없이 작성하더라도 마지막 줄, 이 셀의 마지막 줄을 자동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 있게 되면요, 전체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근 후 딴짓은 지금 출력이 되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자는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때 마지막에 프린트문을 생략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원래는 있어야 되지만은 제가 생략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환경에서는 프린트문을 반드시 적어줘야지만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콜앱에서만 마지막 셀의 마지막 부분은 자동으로 출력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라는 것 하나 적었고요. 또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은 쉽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실행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볼 건데요. 단축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엔터를 통해서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은 파이썬은 쉽다, 둘 다 출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샵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고, 색상이 뭐 도구마다 조금씩 색상은 다를 수 있지만은 지금 콜앱에서는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주석이 된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석을 쓸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적거나, 하나는 실행했던 것을 잠시 좀 가리는 그런 도구로 많이 쓸 건데요. 시험에서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굳이 적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학습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코드 실행했던 것을 잠시 가리고 다른 코드를 또 적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샵을 붙이면 되는데, 이것을 샵을 직접 이렇게 특수문자를 통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 방법보다는요, 이 커서 아무데나 둬도 좋습니다. 이 줄을 내가 만약에 주석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슬러시를 누르고요. 시프트 키 옆에 있습니다. 맥에서는 커맨드 슬러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주석이 됐다가 풀렸다가 한 번 더 누르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주석이 풀리고요. 두 줄 다 쓰고 싶으면요, 여기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화살표 아래 방향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두 줄 블럭이 전체는 아니지만은 선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슬러시 또는 커맨드 슬러시를 누르게 되면 두 줄 다 주석이 되고, 한 줄만 주석을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을 한 번 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문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하나 더 적어보고요. 그리고 또 프린트문 하나 적고,
여러분들을 합격의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할게요. 하나 적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줄 주석하고 싶고요. 세 번째 줄 주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커서 아무데나 위쪽에 첫 번째 줄에서 두고요. 그리고 컨트롤 슬러시 또는 맥이면은 커맨드 슬러시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줄에 커서 두고요. 컨트롤 슬러시 또는 커맨드 슬러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가운데 줄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석은 꽤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니까요. 단축키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썬에서 산술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그대로 적게 되면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것을 지우지 않고 저 그대로 출력하기 위해서 콤마를 좀 쓰도록 할게요. 4 빼기 1 누르게 되면은 3과 3 그대로 1 더하기 2도 3, 4 빼기 1도 3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콤마를 쓰도록 할게요. 한 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콤마를 통해서 구분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2 곱하기 3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16 나누기 3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딱 떨어지진 않거든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33333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프린트 문이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콜앱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환경에서는 이 프린트문을 통해서 실행을 시켜야지만이 출력이 나온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괄호가 있고 없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눗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나누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딱 떨어지는 이렇게 값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 나누기 3 하게 되면은 5가 나와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5.0이 나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이 붙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형을 배우게 되면은요. 요 5와 5.0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딱 떨어지더라도 나누기를 했을 때는 5.0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할 때 목만 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16, 예를 들어서 딱 떨어지지 않는 값으로 할게요. 여기서 슬러시를 2개를 작성하고 3을 적게 되면은요 5.33333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목만 구하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값만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6 그리고 퍼센트를 적고요. 그리고 3을 적게 되면은 나머지 값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제곱을 해볼 건데요.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 표현할 때는 4의 2승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곱하기를 2번을 적으면 되고요. 4의 2승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한 결과는 1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 4의 3승은 뭐죠? 6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4의 2승으로 변경을 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제곱근은 그 수를 제곱했을 때 결과가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운 개념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16 혹시 기억하시나요? 루트 16 하게 되면은 4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제곱근을 쓸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똑같이 거듭 제곱을 하는데요. 여기서 0.5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0.5 곱하기 0.5 하게 되면은 제곱근 루트 씌운 결과가 나온다. 4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3 곱하기 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곱하기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연산자 우선순위도 공부하려고 하면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 우선순위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괄호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이 4 더하기 3이다. 그러면 4 더하기 3을 이 괄호를 통해서 먼저 계산하고 나서 그리고 곱하기를 했을 때는 14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거듭 제곱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나누기고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빼기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더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하기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합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파이를 적고요. 여기에 더하기 제가 선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파이 선이 합쳐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자와 숫자도 이렇게 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파일을 하나 줬고요. 플러스 3을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와 숫자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문자는 문자끼리 더하기를 썼을 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러가 났으니까요.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 컨트롤 슬러시입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킬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숫자는 숫자인데 문자 숫자로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코드를 복사를 하고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문자 숫자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따옴표,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아무거나 사용해도 좋습니다. 파이3라는 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자료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을 확인하는 함수는요, 타입입니다. 타입 함수라서 소가로 가로 열고 닫고고요. 여기에 저희가 이를 작성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정수형은 int입니다. int라는 것이 나오면은 정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은 실수입니다. 실수는요, 소수점이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1이라고 적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플롯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이게 자료형 이름입니다. 플롯은 실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형 자료형을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요거는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고 가로만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작은 따옴표 하셔도 좋고요. 큰 따옴표 하셔도 좋습니다. 헬로우라고 적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의 약자인데 str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적더라도요. 이렇게 따옴표 속에 제가 숫자를 적게 되면 문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str, 자료형이 str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숫자를 적을 건데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 3과 그리고 3.0과 그리고 3 이렇게 다 똑같은 3입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는 다르게 인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이썬은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3은 int 정수형을 인식하고요. 3.0은 플롯형 자료형이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따옴표에 묶여져 있다 그러면은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형을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불린이라는 참과 거짓 true와 false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true true를 적으니까요. 대문자 t로 적고 true로 적었는데 색깔이 파란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뭔가 똑같이 문자를 적었는데 색깔이 다르네요. 이것은 예약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미리 파이썬에서 예약된 단어거든요. 이 예약된 단어를 쓰게 되면 색상이 바뀝니다. 하나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true가 아니라 false, 이것도 대문자입니다. 예약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이라고 나오는데 플레임은 불린인데 이렇게 불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약어를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성을 했는데 뭔가 색상이 다르게 변경된다. 그러면은 예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환경은 파란색은 아니지만 다른 색상으로 예약어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린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불린이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true 플러스 true 하게 되면은 값이 뭘까요? true는 1이고요. false는 0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true 더하기 true는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제가 좀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true 하나 적고 그리고 이번에는 false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true가 3개가 있으니까요. 3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false는 0이니까 더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 값이 이렇게 불린 값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서 참인 개수를 우리가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불린들을 연산을 시켜버리면은 참인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나중에 많이 사용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형 1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고 물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true and false라는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참인 개수만 파악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작업형 1 문제를 풀 때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우리가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공간은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만듭니다. 강아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리라고 제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을 로리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에다가 일반적으로는 사람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전에 자료형을 다룰 때 예약어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파이썬에는 이렇게 많은 예약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쓰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true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배웠죠?
펄스가 어디 있나요? 펄스가 위에 있네요. 예, 펄스도 있고요. 이렇게 에아거들이 있는데 이 에아거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에아거를 제외하고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몇 가지 또 제약 사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숫자가 먼저 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막 이런 것까지 학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영문명만 써도 되고 또는 숫자를 붙여가지고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변수명으로 아메리카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요즘에 좀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4,500원 이렇게 변수에다가 넣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꼴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부호로 많이 수학에서 썼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요. 이 등호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아메리카노라는 변수, 그러니까 방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름은 아메리카노입니다. 4,500원을 넣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시키면 아무런 결과가 출력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메리카노에는 지금 4,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제가 프린트문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죠. 아메리카노를 적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오타가 났네요. 제 위에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0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문자 출력할 때는 어떻게 했죠? 프린트 해서 제가 복사한 값 그대로 붙여넣기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실행하게 되면은 아메리카노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내가 변수명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변수명을 이렇게 그대로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떼를 하나 변수명으로 지었고요. 여기는 5,000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산을 할 거냐? 아메리카노랑 그리고 더하기 라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에는 지금 4,5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떼는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9,50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콜앱에서는 지금 프린트문이 생략되어도 자동으로 출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프린트문을 묶어주셔야 된다는 것이 FM인데 요거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문 안에 이렇게 연산이 되는 게 그렇게 막 예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산을 할 건데 요 값을 복사를 하고요.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결과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결과를 받는다. 제가 요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결과 값을 왼쪽에다가 대입한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의 연산 결과를 result에다가 넣는 거고요. 그 result만 제가 출력을 하면 됩니다. result라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0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사용되는 유형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메리카노 4,500을 다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4,500 다시 대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 마이너스 1,000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수학식으로는 이게 맞지 않아요. 이건 4,500이고 이건 4,500 마이너스 1,000이니까 3,500이잖아요. 수학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왼쪽에다가 대입한다라고 순서대로 봐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원래 아메리카노가 몇이었어요? 4,500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000 하게 되면 3,500이죠. 이 3,500 결과를 아메리카노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노 결과값이 바뀌었겠죠. 프린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한 결과를 보면은 3,500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프로그래밍 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왼쪽에다가 대입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설명드리고 변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 대입이 가능한데요. A, B, C가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한 개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요. 이거를 한 번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3개를, 4개를, 5개를요. 10, 20, 30으로 하게 되면은 10은 A에 들어가고요. 20은 B에 대입되고요. 30은 C에 대입이 됩니다. 제가 이 결과를 출력을 해볼 건데 A, B, C라고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면은 10, 20, 30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것을 더하기로 한번 연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프린트문으로 묶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int, 플로트 이렇게 숫자형에서는 정수와 실수가 있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 둘을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 더하기 0.17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변수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변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가 2를 대입하고요. b에다가 0.17을 대입을 하고요. 그리고 a에다가 a 플러스 b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띄어쓰기는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a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7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래 a는 정수형이었어요. 그런데 a 값이 2.17이 되면서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타입을 확인하게 되면은 플러스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a라는 변수가 원래는 int였지만은 플러스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직접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스라는 변수명에다가 2.17을 넣어두고요. 그리고 나서 str 괄호 열고 스트링이라는 문자열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박스라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2.17이 스트링으로 변경돼서 출력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박스 하게 되면은 정수형으로 변경돼서 출력이 되겠네요.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반올림 된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9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2.9 반올림하게 되면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소수점 자체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거돼서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위에 게 지금 출력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프린트 문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 문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에다가 3.14를 넣고요. 이번에 숫자가 아니라 제가 문자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 더하기 1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발생되겠죠. 지금 문자와 숫자를 더했기 때문에 타입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박스를 숫자로 변경을 해줄 건데요. 플러스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 적고 소가로 함수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이 박스 값이 숫자로 실수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만약에 변경될 수 없는 값이라면 또 에러가 발생이 돼 버립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값을 제가 다시 박스에다 넣고요. 저는 박스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3.14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값을 적을 건데요. 첫 번째 값이 두 번째 값보다 크다, 작다, 같거나 크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값이 10이고요. 두 번째 값이 5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값이 두 번째 값보다 크다잖아요. 그럼 괄호를 이렇게 더 크다라는 부등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과는 true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이 5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false, 거짓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같거나 크다는 어떻게 하느냐? 10 그리고 5가 있을 때 같거나 크다는 이렇게 크다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뒤에 온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간혹 이렇게 반대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꼴은 뒤에 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참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10과 5가 같다, 10과 5가 같다, 이거는 거짓이겠죠. 그렇지만 10과 10은 true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지 않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같다 할 때는 이 equal을 두 개를 썼습니다. 같지 않다를 할 때는요. 10 그리고 느낌표 는을 쓰시면 됩니다. 5를 적게 되면 10과 5는 같지 않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숫자로 바로 적는 것이 아니라 변수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이고요. 그리고 B도 10이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A equal 두 개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A, B 하게 되면은 true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A가 같거나 크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true가 나오겠죠. 같다도 있으니까요. true가 나오고 만약에 같다라는 표현을 한번 빼볼게요. 이걸 복사를 해서 저는 같다라는 표현을 빼게 되면은 결과가 false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비교 연산자를 확인했는데요. 숫자 말고 문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는 빅데이터, D에는 빅데이터, E에는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C와 D는 같다 라고 했을 때 true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D와 그 다음 E가 같다 라고 실행을 시켰을 때
펄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하나만 제일 아래쪽만 출력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문으로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true 펄스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요,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if를 적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한 칸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조건을 적으면 되는데요. 일단 요 두 개의 셀은 조건의 결과를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true를 적을 거고요. 아래쪽에는 false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콜론을 작성할 건데, 콜론 위치는 엔터키 옆에 이렇게 특수문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은 들여쓰기 된 채 커서가 들어갑니다. 다음 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콜론을 적지 않고 엔터키를 눌렀다, 그러면 이렇게 들여쓰기 되지 않고 커서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콜론을 적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들여쓰기 된 채 아래줄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프린트 실행이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백은 지워주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문 실행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if문 조건에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이 콜론 아래에 있는 들여쓰기 된 줄들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들여쓰기 된 코드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더 한번 아래쪽에다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true가 아니라 false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false. 자, 이렇게 false로 만들게 되면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아랫줄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false 조건의 결과가 거짓이기 때문에 콜론 아래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이해됐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false, true가 아니라 조건을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or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10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if 조건을 적을 건데요. 이 score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콜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들여쓰기가 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혹시나 들여쓰기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갔다 이러면은 탭 하시면 되고, 내어쓰기 하고 싶다 그럼 Shift 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린트문 작성을 해볼게요. 프린트문 1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코어에 10이 있습니다. 10이 여기 있는 10보다 크거나 같다에 성립을 합니다. true죠. 이 결과가 true이기 때문에 지금 콜론 아래에 있는 이 들여쓰기 된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복사를 해서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9보다 크다. 9 적고요. 그리고 지우고 여기는 9보다 크다. 네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의 10입니다. 9보다 크기 때문에 같다가 아니죠. 크다. 다시 한번 실행시킬게요. 9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가 작다. 10보다. 그리고 콜론 적고 여기에 프린트문을 적고요. 위에 있는 요 텍스트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같다가 지금 성립을 하니까 참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1보다 작다네요. if score가 11보다 작을 때 콜론, 그리고 프린트문으로 제가 요 텍스트는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11보다 작다.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보다 작은 것이 맞기 때문에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스코어는 10이다. 네요. 이것도 텍스트 복사를 미리 해둘게요. 그리고 if 스코어가 10이다. 요 등호가 두 개입니다. 10 콜론 엔터 치고요. 여기다가 프린트로 10 스코어는 10이다 라는 것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되는 것, 참이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11과 같지 않다네요. if 스코어가 같지 않다 뭐죠? 느낌표 는입니다. 11 콜론 엔터키 누르고요. 여기서 프린트 텍스트는 제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참이기 때문에 지금 아랫줄이 실행이 된 겁니다. 만약에 결과가 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실행이 되지 않았겠죠. 우리가 그동안 썼던 것은 조건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true 또는 false가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조건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쓰면 되는데요. and 또는 or가 있습니다. and는요, 두 개 다 참이어야지 참이고요. or는 두 개 중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참입니다. 그래서 지금 true and false를 하게 되면요, false가 나오겠죠. true and true 하게 되면은 true가 나오는 거고요.
오아는 둘 중 또는 뭐 셋 중, 넷 중 하나만이라도 참이면은 참입니다. 그래서 true와 false 하게 되면은 참이고요. true와 true도 참입니다.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and도 지금 파란색인 것은 예약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환경에서는 붉은색으로 예약어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true and false만 false고요. 나머지는 다 true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 연산을 and 또는 or로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가 5 이상이고 10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5 이상인 거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and 10 미만인 거. 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값에 성립하면은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또는 else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f만 썼는데 else는 이 조건이 아닐 때입니다. 이 조건이 아닐 때 스코어는 5 미만 10 이상입니다. 지금 스코어가 몇이에요? 10이기 때문에 이 else가 실행이 되겠네요. 제가 한번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5 미만 10 이상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if문 옆에는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는데 else는 조건이 따로 없어요. 그냥 콜럼만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아닐 때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식이 별도로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우리가 뭐 A, B, C, D 이런 거 할 때 여러 개잖아요. 그때는 요 elif, else if를 쓰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코어를 이번에는 7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if, 예를 들어서 10보다 크면은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를 10보다 같거나 클 때 A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콜론 적고 여기다가 print A로 출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엔터를 눌렀을 때 들여쓰기가 된 상태예요. 자, 여기서는 Shift 탭 누르거나 아니면은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내어쓰기가 됩니다. elif를 적고요. 띄어쓰고 조건을 적을 겁니다. 스코어가 10보다 작고 그리고 and죠. 스코어가 5 이상일 때 5보다 클 때 콜론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 여기서는 B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어쓰기 하고 else라고 작성을 하고 콜론 적고 엔터 프린트 나머지는 모두 C입니다. 10보다 크면은 A라는 조건에 걸리고요. 10보다는 작지만 5 이상이다 했을 때는 B라는 조건에 걸리고요. 그 외 나머지 모든 값은 C라는 결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이기 때문에 어디 걸리나요? 예, B라는 값이 나오겠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if, elif, else로 조건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요 if랑 else는 반드시 한 개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문에서는. 그런데 elif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만큼 이렇게 뭐 룰 베이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 둔 게 있는데요. 스코어를 2로 뒀을 때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2 이하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else에 있는 프린트문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료형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복습해볼까요? int 있었고요. 그리고 플롯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나요? str, 스트링 있었어요. 그리고 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울 거는요. 이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제가 요거는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이 대괄호를 쓰고 있습니다. 대괄호를 쓰고 있고 콤마를 통해서 값을 구분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리스트 박스라는 변수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단지 변수명일 뿐입니다. 이 변수명에다가 4, 2, 10, 6, 8을 담고요.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박스로 출력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에는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덱스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덱스 번호는요. 1, 2, 3, 4, 5가 아니라 0, 1, 2, 3, 4예요. 이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0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이 비전공자 분들은 0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무조건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인덱스는 0, 1, 2, 3, 4입니다. 만약에 제가 인덱스 번호로 이 4만 출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 변수명을 적고요. 리스트 박스를 적고요. 그리고 대괄호를 적고 인덱스 번호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0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4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0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4라고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박스라는 변수명의 자료형이 어떤 것인지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입을 적고요. 여기다가 리스트박스를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박스에다가 응원, 함께, 공부라는 문자로 넣었고요. 이걸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박스를 출력시키면은 응원, 함께, 공부. 작은 따옴표도 괜찮고요. 큰 따옴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같은 경우는 추가할 때는요. 추가하는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메소드와 함수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함수라고 저는 다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하고요. append를 통해서 제가 넣을 수가 있는데 함수기 때문에 소괄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제가 빅분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문을 통해서 이 리스트 박스를 출력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ppend 하나가 삽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팅도 할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 박스 지금 숫자를 보시면 4, 2, 10, 6, 8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팅하는 함수는요. 이 sorted고요. 여기 소괄호 함수이기 때문에 소괄호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리스트 박스라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름차순된 값으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프린트 문으로 리스트 박스를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 4, 2, 10, 6, 8. 자, 정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sorted 함수는요, 정렬시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저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을 변수명으로 대입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리스트 박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sorted라고 변수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언더바 넣었습니다. 그냥 띄어쓰기 아닙니다. 언더바 넣었다는 점. 변수명에서는 띄어쓰기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제가 복사하고요.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렬된 값으로 저장이 돼서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 옵션을 하나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sorted 함수에다가 리버스를 true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으니까 바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642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한글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sorted 적고요. 그리고 리스트 박스로 통해서 정렬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가장 먼저 왔고요. 데이트, 사랑, 연애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변수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딕셔너리는 인덱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덱스 번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키와 밸류 값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키를 통해서 밸류 값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이 딕셔너리는 가능하면 설명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가 작업형 2에서 딕셔너리 통해서 CSV 파일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고, 우리가 쓰는 딕셔너리는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작업형 2에서 쓸 딕셔너리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 그 부분만 암기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원리를 알고 계시는 게 그래도 이해하기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변수명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딕트 박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딕셔너리는요, 이 중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다 좋습니다. 여기다가 키를 적고요. 키를 적고, 그리고 콜론 뒤에는 밸류를 적습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 값으로 쌍으로 저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는 네임을 하나 적을 거고요. 네임은 쿼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키는 레벨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론 적고, 밸류는 5라고, 이번에는 숫자니까 그냥 5 그대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고요. 딕트 박스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 있고, 키와 밸류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타입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typ 딕트
박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에러가 났네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났을 때는 네임 에러라고 주로 발생합니다. 어떤 것이 정의되지 않았다 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는 그런 에러입니다. 변수명 잘못 적게 되거나 함수명 잘못 적게 되면 이런 비슷한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딕트라는 자료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통해서 값, 밸류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는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출력을 했어요. 인덱스 번호 0 또는 1, 2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딕셔너리에서는 키를 통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대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딕트 박스에다가 대괄호 쓰고 여기다가 키 값을 적어 주셔야 돼요. 네임이라고 적게 되면은 쿼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복사를 해서 또 하나 적어 보도록 할게요. 레벨이었죠. 레벨. 실행 한번 시켜보면은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 두 개니까 프린트 문으로 묶어서 둘 다 출력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쿼카와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벨에다가 제가 5가 아니라 레벨업해서 6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벨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6으로 변경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딕셔너리의 키값 또는 밸류 값만 구할 수도 있는데 변수명을 적고요. 메소드가 있습니다.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메소드는 키즈입니다. 즉 s 꼭 붙이셔야 합니다. 함수기 때문에 소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점 키스 하게 되면은 키 값들만 구할 수가 있고요. 네임과 밸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점 밸류 이제 아시겠죠? s 붙이면은 값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타가 났네요. values인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values. 이번에 에러가 조금 다르네요. 어트리튜브 에러입니다. 요거는 점 뒤에 이렇게 오타를 냈기 때문에 이런 속성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점은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 뒤에 속성, 이런 속성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요거를 철자를 정확하게 적게 되면은 이런 에러 없이 값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이템즈라고 적게 되면은 키와 밸류 쌍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값만 리스트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소괄호 속에다가 넣게 되면 우리가 str이나 플롯이나 인트 할 때처럼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적게 되면은 밸류 값들을 쿼카와 6을 리스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딕셔너리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변수에 있는 값도 있고 그냥 제가 직접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딕트 박스에다가 변수에다가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중괄호 열고요. 첫 번째 값은 제가 작성을 할게요. 추천. 밸류는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키는 B 적고 콜론 C. 밸류는 C. 키는 B. 밸류는 C. 이렇게 적고요.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한 결과를 보면은 추천, 맛집, 배달, 유형 이렇게 한 쌍 한 쌍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딕셔너리 방법들을 연습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리스트로 된 값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딕트 박스 똑같은 변수에다 그냥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괄호 열고요. 여기다가 가게를 적고 가게는 리스트 박스 1 대입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죠? 평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점 콜론 여기는 리스트 박스 2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딕트 박스라고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가게라는 키 값에는 딴집 분식, 딴집 카페, 딴집 피자라는 것이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쭉 들어갔고요. 평점은 4.8, 4.9, 5.0이라고 리스트 값이 쭉 들어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작업형 2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쓰고 있거든요. 그때 그 방법만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배울 때 인덱스 값으로 값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인덱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는 구간을 통해서 그 구간만 잘라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슬라이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싱으로 첫 번째 값과 네 번째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박스에다 첫 번째 값 어떻게 구하나요? 인덱스 번호를 넣으면 되고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은 0입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리스트 박스를 적고 네 번째 값 0, 1,
2, 3이죠. 그래서 3이라고 적게 되면 네 번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출력을 해야 되니까 제가 프린트 문으로 이렇게 각각 묶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마지막 값을 구해볼 건데 이 데이터가 몇 개인지 계속 0, 1, 2, 3, 4, 5 이렇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적게 되면은 마지막 값입니다. 대괄호 안에다가 마이너스 1 적게 되면은 마지막 값이고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2 하게 되면은 마지막 앞에 값입니다. 8인 것을 볼 수 있고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마지막 앞에 값입니다. 6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슬라이싱은 콜론을 통해서 처음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에서 예를 들어서 인덱스 0부터 2까지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0부터 콜론 2를 적으면 되냐? 아니에요. 3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를 적게 되면은 이 인덱스 번호 2가 뭐죠? 0, 1, 2, 6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2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3까지 적어주셔야지 2까지 출력이 됩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을 적었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 0, 1, 2가 출력이 되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덱스 1부터 2까지 출력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제가 코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0이 아니죠. 1부터입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와 6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인덱스 3부터 끝까지 슬라이싱 하라인데요. 3부터 끝까지는요. 3부터 처음은 포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을 적었고요. 끝까지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콜론 뒤에 아무것도 적지 않게 되면 끝까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8과 10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적어놨네요. 처음부터 3까지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 프린트 문은 굳이 지금 적진 않겠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콜론 3까지 적게 되면은 처음부터 인덱스 3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덱스 0, 1, 2까지 출력이 됩니다. 3을 적으면은 2까지 출력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슬라이싱 할 때요. 스타트 인덱스 값 적고 스탑 인덱스 값을 적었어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하나 더 옵션이 있습니다. 스텝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칸 건너뛰기 라고 했을 때 처음 아무것도 안 적으면 처음이죠. 끝 아무것도 안 적으면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한 칸을 또 건너뛰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2라고 작성하게 되면은 한 칸씩 건너뛰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2, 6, 10 원래 값이 뭐였죠? 원래 값이 2, 4, 6, 8, 10이죠. 2, 6, 10으로 건너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칸 건너뛰어야 된다. 그러면 3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2, 8이 나오네요. 제가 두 칸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2 출력하고 하나, 두 칸 건너뛰고 8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텝이다. 스타트, 스탑, 스텝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박스에서 제가 1과 3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 1과 2를 바꾸는 거죠. 3은 포함이 안 되니까요. 여기서 10과 20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박스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과가 지금 1과 2 인덱스 값이 10과 2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장 함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프린트문도 내장 함수입니다. 그냥 쓰기만 써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합계, sum 함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박스를 안에다가 소괄호 안에다가 적게 되면요. 이 sum은 함수기 때문에 소괄호입니다. 적게 되면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값들을 더하게 됩니다.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3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불린 값도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um 함수 안에다가 불박스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최대값, max, 최소값, min 이런 게 있는데 max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리스트 박스를 넣게 되면 리스트 박스에 있는 값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반환을 하게 되고요. 제가 또 복사를 해서 최소값, min 적게 되면은 최소값을 찾아서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len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len이라는 함수는 이 리스트의 개수,
값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수명을 적게 되면은 뭐 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렌도 자주 쓰는데 라운드 함수도 굉장히 빈번하게 씁니다. 라운드 함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2345가 있고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출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출력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뭔가 잘못 적었나요? 예, 요 점인데 콤마로 적었습니다. 점 1.2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건 반올림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콤마를 통해서 하나 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라는 변수명에다가 빅데이터 분석기사 파이썬 공부라고 넣었고요. 이 텍스트 점 속성인데요. repla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메소드라고 표현하는데 함수라고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공부를 스터디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replace는 변경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기사 파이썬 스터디를 볼 수가 있고요. 텍스트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 한번 시켜보면은 다시 공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replace 했지만은 이 값이 저장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값은 기존 값 그대로 변수에 있는 것을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replace 된 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를 적고요.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이 결과 값을 대입 받아 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공부가 아니라 스터디로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 개의 단어를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단순하게는 그냥 replace를 여러 개를 쓰면 됩니다. replace 적고요. 어떤 거 바꿔볼까요? 파이썬을 머신러닝이라고 바꾸고요. 또 replace를 적는 거죠. replace 적고요. 소괄호 열고 분석 기사를 분석을 위한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 공부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는 replace를 여러 개 붙여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 붙인 거는 순서대로 변경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도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녕이라는 글자만 슬라이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인덱스 번호가 붙거든요. 그래서 안이 인덱스 번호 0이고요. 0이 인덱스 번호 1입니다. 0, 1을 출력하려고 하면은 인덱스 번호 몇 가지 붙여야 될까요? 텍스트 인덱스 번호 처음부터 2까지라고 하면 0,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안 0이 출력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작성을 해놨네요. 함께를 출력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0, 1, 2, 3, 4, 5 띄어쓰기도 한 칸입니다. 6, 7부터네요. 7, 8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7부터 9를 적게 되면 8까지 출력이 되니까 함께가 출력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데이트가 텍스트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12 다시 25까지만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0, 1, 2, 3, 4, 5부터 출력하면 되네요. 5부터 끝까지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트 5부터 끝까지 콜론하고 아무것도 안 적으면 끝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2-2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자열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이 분리시키는 방법은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데이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스플릿 할 때 이 스플릿 안에다가 어떤 기호로 나눌 건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기준으로 나누겠다. 2025, 12, 25가 리스트 형태로 구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는 텍스트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에 적용할 때는 저는 아무것도 적지 않을게요. 아무것도 적지 않게 되면요. 테스트가 아니라 텍스트죠. 아무것도 적지 않게 되면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표 그리고 함께 그리고 성장해요. 됩니다. 위쪽에 보시면 띄어쓰기 두 개가 있죠.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반복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스트 변수로 리스트박스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2, 4, 6, 8, 10이 있는데 이 값들을 하나씩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하면 되나요? 리스트박스 인덱스 번호 0 적고, 그리고 이걸 또 프린트문을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 적고, 뭐 세 번째로는 2 적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 4, 6 하나씩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을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셔도 충분합니다. 시험에서는 사실 어떻게든 풀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범위 내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럽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라는 문장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변수명을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템이라는 변수명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in 적고, 여기다가 리스트 박스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론을 마지막에 반드시 작성을 해주세요. 이거 많이 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리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하나씩 불러옵니다. 그래서 2, 4, 6, 8, 10 불러올 거고요. 불러온 다음에는 이 콜론 아래 값을 실행을 합니다. 프린트 아이템이라고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 4, 6, 8, 10이 하나씩 불러온 다음에 하나 불러오고 실행하고, 또 다시 올라와서 하나 불러오고 실행하고, 하나 불러오고 실행하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좀 문자를 제가 먹고 싶은 생크림 와플, 초코 와플, 누텔라, 바나나 와플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고요. 자, 아이템이 변수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쓸까봐 i라고 한번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박스 적고요. 이 리스트 박스도 변수명입니다. 제가 지은 변수명이라는 거, 여기 색깔이 있는 거 있죠? 포랑 i는 반드시 똑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번에는 i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크림 와플, 초코 와플, 누텔라 와플,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반복문을 다루시면 됩니다. 파이썬 기초를 다뤘는데요. 시험에서는 파이썬보다는 판다스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판다스 학습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